나는 대학생 때부터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시작했지만 졸업 후 취업하고 나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좁지만 아늑한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했고 무엇보다 회사와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했다. 이사하고 며칠 후 나는 외벽에 작은 금이 간 창문에 신경이 쓰였다. 창문은 오래된 철제 창틀로 되어 있었고 잠글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자 어떤 싸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다. 방 안에는 분명 나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잠에 들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창문이 툭툭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소리겠지 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시 툭툭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소리였다. 일어나서 창문을 확인했지만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창틀 아래 작은 금의 붉은색의 이상한 흔적이 묻어있을 뿐이었다. 피 같은 색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창틀을 자세히 살폈다. 금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았다. 붉은 흔적은 닦아냈지만 계속 신경이 쓰여 이웃에게 물어봤다. 이웃은 예전에도 이 동네에 그런 창문 흔들림 현상이 있었다고 했다. 옛날에 이 방에서 살던 사람이 창틀에 금이 가있는 걸 보고 이 방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이웃이 수상쩍어 보일지 모른다며 창문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것이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창문에서는 꾸준히 소리가 났다. 툭툭 드르륵 거리며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억지로 열려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새벽 3시가 되면 똑같이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결국 불면증에 시달렸다. 매일 밤 서서히 망가져가는 심리 상태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우연히 사내 메신저로 회사의 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오컬트에 관심이 많았고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흥미롭게 여겼다. 그 금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위험할지도 몰라. 내가 아는 바가 있다면 그건 다른 세계와 연결되는 틈일 수도 있어.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며 나에게 한 음악을 보내줬다. 마치 주문과 같은 느낌의 음악이었고 그는 그것을 들으며 잠을 청하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제안을 따라 듣기 싫은 음차감을 억지로 들으며 잠들었다. 새벽 3시 또다시 눈이 떠졌다. 창문에서 나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방 안은 묘한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그 후로 창문 소리는 사라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엇인가가 이상했다. 출근하고 돌아오면 방 안은 어딘가 모르게 엉망이 되어 있었고 내가 분명 옷장을 정리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옷가지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다시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마침내 회사 퇴근 후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직접 내 방에 영적 탐사를 하자고 했다. 동료는 방 한가운데 공간에 맨달아 같은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고 입속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기이한 일이었다. 도형 사이에서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서서히 사람 형태로 변했으며 이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닌 분명 어떤 존재임을 알아챘다. 그것은 창문 밖에서 내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바로 그 존재였다. 나는 그 존재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료의 지원과 함께 방을 정리하며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방 안을 꼼꼼히 청소하고 창문에 금이 가진 부분을 제대로 고쳤다. 며칠 후 동료가 웃으며 물었다. 요즘엔 좀 어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르겠다. 적어도 이젠 그 창문 때문에 잠 못 드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나는 다시금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오래된 건물과 수상한 창문 그리고 그 경계를 넘은 기이한 경험을 보낸 것은 이젠 단지 한 페이지의 과거일 뿐이다. 하지만 간혹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이면 그 적막한 창문 소리가 떠올라 섬뜩해지곤 한다. 이제는 창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이 과연 현실일까 아니면 단순한 꿈이었을까 하는 것이 더 무섭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그 집은 몇십 년 동안 비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 들린 집으로 악명이 높았다. 사람들은 그곳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전하며 그곳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렸다.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여름밤 대학교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던 몇몇 학생들이 그 폐가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 카메라와 녹음기 등 장비를 챙겨 출발하였다. 집에 도착한 그들은 먼저 건물의 외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삶의 흔적이 없는 정원과 낡은 창문 그리고 무너져 내릴 듯한 지붕이 그들이 마주한 첫 모습이었다. 집 근처에 다가서니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불길한 어렴풋한 소리였다. 용감한 마음을 먹은 학생들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습기가 차 있었으며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들은 각자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집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집 중앙에 있는 낡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2층의 복도 끝에 닫힌 방문이 하나 보였다. 동아리의 리더인 경민은 문손잡이를 잡고 열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문은 예상외로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닥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경민의 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다른 학생들도 그 바람을 느꼈고 모두의 신경이 곤두섰다. 모든 감각이 그 순간 귀신이 들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하게 했다. 결국 경민은 다른 친구들과 힘을 합쳐 그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문 너머에는 작고 단촐한 방이 있었고 방 한가운데엔 낡은 나무로 된 서랍장이 있었다. 학생들은 서랍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옛날 일기장이 있었다. 사진첩에는 사라졌던 가족의 사진이 있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때 경민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다시 나타났다. 밤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도망칠 수 없다라는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일기장을 읽으면서 친구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순간 벽에서 갑자기 강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급하게 서랍장을 닫고 방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도를 빠져나가는 중 그들은 발 아래 무언가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핏물이었고 그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급하게 집을 빠져나온 그들은 마을 입구의 가로등 아래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기 전 집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집의 창문 하나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이후로 그 학생들은 다시는 그 집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들이 경험한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공포의 이야기로 퍼져나갔다. 그로 인해 그 폐가는 더욱 전설 같은 장소가 되어버렸다. 아무도 그 집에 관한 진실을 알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비밀은 영원히 어둠 속에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개 전해 내려오는 도시 전설이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흥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죠. 다음은 그런 공포 이야기 중 하나를 각색하여 길게 작성한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왔다. 조용한 동네와 익숙해진 아파트는 나에게 안락함을 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날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씻고 저녁을 준비한 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문득 창밖에 어두운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라 생각했으나 곧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분명히 사람 형상의 그림자가 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밖을 내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착각이겠지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다시 TV를 보았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무언가에 쫓기는 꿈. 그리고 꿈속의 나는 결코 그 실체를 볼 수 없었다. 검은 그림자가 계속 나를 뒤쫓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돌아온 후 또 다시 창문에 뭔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도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등을 스쳐가는 오싹함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TV가 저절로 켜지고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는 경우가 계속되었다. 나는 고민 끝에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헛소리라며 웃었지만 며칠 후 그의 연락이 끊겼다. 걱정이 된 나는 그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 내부는 마치 폭풍이라도 지나간 듯 엉망이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그가 어딘가를 두려워하며 남긴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 그림자가 너를 보고 있어. 그 이후로 나는 점점 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발자국 소리, 속삭임, 그리고 그림자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매일 밤 검은 형체가 꿈속에서 더 가까이 다가왔고 현실에서도 그 형체는 내 주변을 맴돌았다. 결국 한밤중 나는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검고 흐릿한 형체는 창문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 존재의 두 눈은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공포의 차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 아파트는 철거될 운명이 되었다. 그리고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바닥에서는 이상한 채취의 낡은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기록한 전 거주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검은 그림자는 내가 무언가를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후로도 그 그림자의 존재를 목격했다는 소문은 끊임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